재미가 있어? 예. 네. 있으면 다행이고. 자,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이론 수업에서 이 부분을 좀 안 했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좀 먼저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폭스윗이라는 걸 듣고 있구나. 연결 프로그램, 프로벤트.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여기서 이제 슬라이드가 멈췄었고 플러스 마이너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단독으로 사용을 했을 때는 뭐 전혀 문제가 없다. 근데 얘네들이 다른 거하고 섞이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 뭐 보도록 하죠. 본인들도 뭐 켜가지고 따라하면서 해봅시다. 브로머로 들어가셔가지고 들어와서 실습은 아니니까 원래 실습 수업은 아니니까 몇 번 얘기한 것처럼 교육과정 중에 위크 1으로 가면 헬로 월드가 있으니까 이건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아무거나 치려고 만든 거니까 요거 쪽으로 들어와서 해보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크게 썼네. 여기다가 덮을 건데 본문 안에 들어가는 것만 하면 인티저 x를 하나 만들고 인티저 y도 만들 건데 x는 2라고 y는 2 주고 시작하지 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Cout 하고 난 다음에 여기다가 x 더하기 y 값을 출력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줄을 바꾸게. 이거 말고 이렇게 할까 차라리? y는 x 더하기 1 이렇게 하고 그냥 y 값만 출력하지 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y는 x가 1이니까는 2 이제 출력이 되겠죠. 2 그렇지? 해보지 뭐. 그래서 아까 여기 와서 테스트 해서 실행하면 뭐 x는 2죠. 그치? 뭐 쳤냐면 이렇게 쳤어요. x는 2. 자, 그러면 여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x 앞에 플러스라고 쳤어요. x 앞에 플러스라고.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실행 누르면 3이 나오죠. 지금은 3 그죠? 자, 그러면 실제로 x하고 y 값이 뭔지 한번 출력을 다시 해보면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 y 그 다음에 x 그냥 x, y 값을 한번 출력해 보자고요. 그 다음에 줄 바꾸기 하는 거 뭐 그냥 요 줄을 새로 밑에다 이제 추가하면 맨 위에 있는 거 y는 x 더하기 1 하니까 2 나오고 y는 플러스 x 더하기 1 해서 y 출력하면 3 나오는데 요거 실행되고 나서 보니까 y는 3이고 x는 1로 바뀌어 있어요. 그치?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냐? 플러스 하고 저렇게 x 앞에 써주면 기본적으로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x는 1이고 y는 2야. y는 x 더하기 1이니까 x가 1이니까 y는 1 더하기 1 2가 돼서 2 출력한 거죠. 근데 이제 여기인데 y는 플러스 x 더하기 1 하면 x는 1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2를 하는데 이 플러스 플러스가 무슨 의미냐? 이 플러스 플러스가 변수 앞에 있을 때 다른 연산자, 즉 더하기나 어사인먼트하고 섞이면 이 플러스 플러스를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제일 먼저.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거를 두 줄로 쓸 수 있는데 실행하라는 게 아니고 얘는 정확하게 이거의 합성체인데 플러스 플러스 x를 먼저 한 다음에 y는 x 더하기 2를 한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x는 요 x에 2를 더하는 거를 x의 앞에다 쓴 의미는 다른 연산자 하기 전에 먼저 해라.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x, 그래서 x에 2를 더하고 1이 더해졌으니 2지. 그래서 x는 2인 상황에서 2 더하기 1이니까 y는 3이 된 거예요. 3.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 거고, 이거는 약속. 그렇게 약속을 했어. 우리가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걸 지우고 뒤에다 쓰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실행을 시키면 딴 거 안 건드렸어. 플러스 플러스 x를 x 풀풀로 했어요. 그러면 보는 것과 같이 2, 그 다음에 2가 나오지.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하고 정반대. x의 1값을 증가시키는 행위는 본인이 들어가 있는 줄의 모든 연산을 다 마치고 나서 x의 x값을 증가시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얘의 의미는 y에다가 x 더하기 1한 값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본인을 추가시켜 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잊어버리고 요거만 생각을 해보면 y는 1 더하기 1 그래서 2고 그래서 여기 올 때 y는 2고 x는 1인데 보면은 y는 다시 x 더하기 1이니까 x가 아직 1이니까 1 더하기 1 그래서 y는 2인 거고 요 줄이 끝나고 나서 요 연산이 끝나고 나서 x를 추가했으니까 이제서야 x가 x 더하기 1 더하기 1 2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변수 앞에 플러스 플러스가 있으면 다른 모든 연산 개가 들어가 있는 그 줄의 다른 연산보다 그 x값을 먼저 추가하라는 거고 변수 이름 뒤에 있으면 같은 줄에 있는 다른 연산들을 먼저 실행하고 나서 x값을 추가하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차라리 이런 연산자를 웬만하면 쓰지 말고 그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쓸 거면 그냥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그냥 이렇게 두 줄로 쓰는 게 눈에 들기 편해요. 실행 속도 측면에서 컴퓨터는 원래 해야 될 거가 있으면 반드시 다 해요. 위로 쓰는 게 예뻐 보이고 사람 눈에는 한 줄일지 모르나 컴퓨터는 어차피 y는 x 더하기 1 한 번 해야 되고 x의 1값 증가시키는 거 한 번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의 실행 기준으로는 요 한 줄이나 밑에 두 줄이 똑같아. 그러니까 되도록이면은 한 줄에 여러 개를 섞느니 분리해서 하는 것이 훨씬 프로그래밍 짜기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지난번에 나가지 않았던 진도들을 이제 하나씩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굳이 실행은 안 할 건데 수학에서 보면은 이퀄이 있잖아. A하고 B는 같다. 근데 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A하고 B가 같은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버리면 B 값을 A에 넣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학에서는 이게 동음 이유어가 된다. 즉 하나 가지고 두 개의 의미를 설명하게 되는데 중의법이 되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못해. B 값을 A한테 줘버리니까. 그래서 A하고 B가 같다라는 의미에서는 이거 캐릭터를 두 번 쓰는 거예요. 두 번. 타이핑을. 그래서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A하고 B가 같은가 안 같은가. 그 다음에 not equal로 되어 있는 거는 화면이 작아서 뭐 슬라이드 보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찍고 이게 연산자 하나예요. 이게 수학교로 한다 그러면 이게 되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자판 위에서 나타낼 수가 자판 위에 이 키보드 위에 쓸 수 있는 글자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학 키워드는 이렇게 이퀄에 해당하는 거는 어사인먼트 2개, 나디퀄에 해당하는 건 이거를 그릴 수가 없으니까 그 느낌표 찍고 어사인먼트, 레스 된은 그나마 뭐 수학 키워드 있으니까 레스 된, 그레이터 된. 그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이거는 뭐 키보드 하나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2개로 늘려가지고 기호를 2개씩 쓰는 거야. 2개씩. 그래서 나중에 이거를 많이 쓰게 될 거니까 수학에서 쓰는 연산자가 그대로 다 있으되 보는 것과 같이 같은 거 다른 거 표시는 B값이 A로 들어갈 수 있으니 이런 식으로 표현. 그 다음에 이거를 할 수 없으니까 느낌표 찍고 어사인먼트. 한 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호가 없으니까는 이게 less than, larger than 이렇게 했다. 이건 이제 기억을 해두면 돼요. 키보드의 제한이고.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연산자가 하나 있는데 C++은 글자를 많이 쓰는 걸 극도로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특이한 연산자가 나와 있는 게 여기 밑에 있는 거. 지금 23페이지 하단 강의 노트 펼치면 나오죠. 느낌표인데 느낌표. 이거는 새로운 문법이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면 돼.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1번 줄이에요. 작으면 본 슬라이드 봐. 7하고 5인데 equal to잖아. 같느냐고 본 거고 그 다음에 느낌표가 있어. 이건 뭐냐면 7과 5가 같냐? 라는 거로 해석하면 돼요. 같다면 4, 다르면 3. 뭔 소리입니까? 나중에 이런 연산을 쓰게 될 거예요. 나중에 한 1주나 2주 뒤에 얘네들이 많이 등장할 건데 그때에 이 느낌표가 쓰이면 이런 의미구나. 권장사항은 쓰지 마. 근데 설명하고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소프트웨어는 나 혼자 개발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개발해요. 남들이 썼으면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한 용도로는 알고 있어야 되나 쓰지는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본인은 이걸 씀으로써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에 있는 연산자가 있으니 동일하게 받아들이면 된다. 느낌표가 있는 이런 형태는 C++, C 언어에 있는 특이한 건데 앞에 있는 게 맞으면 요 콜론 앞에 있는 값, 틀리면 뒤에 있는 값을 갖는다 라고 외워요. 이런 거 외워야 돼. IM어 보이에 M이 들어가는 거를 외우듯이.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그젠플에 있는 예제가 나오는데 인티저 A일 때 A가 10이고 B가 4고 A가 B고 B가 7이고 이거 한 번씩 다 해봤죠. 그래서 갑자기 출력하는 뭐 이런 예제들이 있고 방금 전에 했던 거에 대한 예제예요. A에 2를 주고 B에 7을 줬는데 C에다가 값을 줄 거야. 근데 이 물음표 연산자를 사용을 했고 앞에 A가 B보다 크냐고 물었어요. 이 경우에는 A가 2고 B가 7이니까 A가 B보다 크지 않죠. 그러면 A가 아닌 B 값을 C에게 주는, 즉 둘 중에 큰 값을 C에게 줘라 라는 거예요. 라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고 주는 방법을 나중에 배울 거니까 글자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설명할 걸 쓰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보고 있는 건 C++이 극도로 글자를 줄이려는 그 습성의 흔적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 10번 문항에 있었던 지난번 랩 시간에 10번에 있었던 건데 연산자의 우선순위예요. 가장 흔하게 그냥 기억을 하면 될 게 우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으면은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 빼기를 하죠. 곱하기 나누기가 위에 있고 더하기 빼기가 밑에 있다는 건 위로 올라갈수록 우선도가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연산자가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우리도 수학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처럼 위에 있는 걸 먼저 하면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std 땡땡 Cout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 콜론 2개짜리가 제일 탑에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뿔뿔 마이너스 마이너스 괄호 열고 닫고 수학에서도 대괄호 소괄호 여는 게 제일 높잖아. 그래서 위가 높고 아래가 낮다. 그래서 C++에 한 줄이 펼쳐져 있는 거를 예제 프로그램에서 봤는데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표 펼쳐놓고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에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키보드와 마우스에 컴파일러만 가지고 프로그램 짜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필요할 때 책 찾아가면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암기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게 있었다라는 존재를 기억한 후 필요할 때 항상 책을 찾는 버릇이 필요해요. 외우려고 하지 마. 그 좋은 머리 이딴 거 외우지 말고 뭘 짤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문법은 뒤져가면서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지난번에 이미 설명을 했었던 부분. 이거는 커멘트 처리, 주석 처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싱글 라인으로 할 때에는 앞에 이렇게 빗금 2개, 슬래시 2개 하는 거고 멀티 라인인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구나. 맨 위에 슬래시 아스테리카 닫을 때 아스테리카 슬래시로 한 후 요거는 그냥 이게 습관이어서 그래. 뭔가 줄이 맞아야 되고 아스테리카 있어야 돼서 하는데 이거 없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슬래시 아스테리카로 열고 아스테리카 슬래시로 닫으면 돼요. 그리고 이게 몇 줄이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나 이 줄은 컴파일러, 즉 빌드 과정에서 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나 이 웹 베이스드 프로그램이 쟤는 그냥 다 지워버려요. 쟤는 사람한테 필요한 거지 기계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석 처리 안타 커멘트를 난다고 하는데 저거는 내가 짠 프로그램 나중에 보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미래의 나를 위해서 쓰고 내 프로그램을 남에게 줬을 때 마찬가지로 이해가 안 돼. 뭐 그 사람이 이해가 되건 말건 무슨 상관이에요. 공대는 단체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할 거야. 그런 일을 안 당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내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짰는지 변수도 XY 말고 이름 써주고 이 변수의 이름은 이러한 의미다. 이런 것들을 최대한 쓰는 것이 좋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주석 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강의 노트를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또 3장 펑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펑션. 우리는 펑션을 하나 일단 봤어. 우리가 수학에 y는 fx를 끄집어냈던 게 요게 등장했었던 이유가 인티저 한 칸 띄고 메인이 있는데 가르고 닫고 함수 이름은 메인인데 f하고 똑같다. 여기는 입력 파라미터 맞는 거 똑같고 여기는 약간 다른 게 이 y의 타입을 인티저라고 쓴 거다. 이거는 이제 비스무리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걸 메인 펑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이름은 바꾸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운영체제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에 처음 지점으로 가야 되는데 이미 우린 약속을 했다. 메인이 시작 지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함수가 메인 함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구구단을 내가 열심히 하라고 했지. 근데 단수를 하나 입력받아. 즉 3단이면 그 3 곱하기 1부터 3 곱하기 9까지를 출력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결국은 9줄을 쓰지. 근데 내가 엿먹어봐라 이래서 1단부터 9단까지를 출력하되 굳이 입력은 안 받아도 돼. 1단부터 9단까지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커덴페스트를 열라 하겠지. 2를 2로 고치고 2를 3으로 고치고 3을 4로 고쳐서 최소한 81줄 이상을 타이핑을 해야 돼요. 지긋지긋하겠지. 지금 커덴페스트 금지 이러면 이제 한 땀 한 땀 타이핑을 해야 되잖아. 지금부터 얘기하는 펑션은 두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 건데 처음에 남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예로 cin, cout. 그리고 이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cin, cout은 내가 사기치고 있다라고 다시 여기 붙여서 얘기해. 우리 교수님 실력 없어요? 아니야. cin, cout 불렀었잖아. 그리고 화면에 출력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아닌데 일단은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요. 이렇게 남이 짠 거. 남이 짠 거를 불러 쓰는 걸 얘기할 거예요. 특히 컴공과나 소프트웨어 융합학과와 같이 매우 딥한 소프트웨어를 짜지 않으면 남의 거를 불러 쓰는 능력이 90% 이상이에요. 이미 남들이 다 짜놨거든. 그거를 이렇게 엮고 본인이 하고 싶은 10%를 넣는 게 제일 중요한 역량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이 쓴 거 불러 썼으니까 어떻게?
본인이 쓴 걸 만들어야지. 대표적인 예가 9구단을 내가 9단까지 하면 반드시 81줄을 써야 되나요? 아니다. 81줄은 아닌 것 같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펑션이야. 펑션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블랙박스 모델이라는 게 뭐냐면 구멍이 눌린 박스예요. 박스 안은 내가 뭔지 몰라. 근데 입력을 몇 개를 집어넣으면 출력은 뭐가 나올지 알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이 믹서기에다가 원두 커피 가는 거에다가 원두콩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는지는 알지. 분쇄되어 있는 커피가 나오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방앗간에 가가지고 쌀 집어넣으면 가래떡 나오는 거고,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내가 쓰라고 하면 기계과를 제외하고 쓸 수가 없겠죠. 그런 것처럼 블랙박스 모델이에요. 나는 안은 모르겠고 단지 약속은 알아. 이렇게 입력을 주면 저렇게 출력을 해준다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펑션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요소가 돼서 남의 펑션을 불렀을 거니 결국은 펑션이란 무엇이구나. 이후로 스탠더드 펑션의 라이브러리는 C-in-Cout처럼 남이 이미 만들어 놨고, 특별히 C++ 언어는 이 정도는 짜여져,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C-in-Cout처럼 뭐 키보드 입력 받고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모든 C++ 컴파일러,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던 이미 또 웹베이스를 쓰잖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표준으로. 그래서 남의 거를 불러 쓸 수 있는데 표준으로 이미 되어 있어서 모든 C++ 컴파일러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쓸 수 있는 법. 그리고 남의 거를 불러 썼으니 이제 여러분들의 펑션을 쓰는 얘기를 이제 오늘 풀어가려고 해요. 자, 그래서 처음에 나온 건 그냥 뭐 수학의 펑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어요. 결국은 사람이 만들었는데, 뭐 사람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만들 때 처음부터 100줄을 시작을 했느냐? 그렇진 않았고, 컴퓨터의 최초 개발은 애니악이라고 불리우는 원폭 계산에서 나왔어요. 결국은 과학자들, 수학 물리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렇기 위해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수학 문제를 푸는 데서 시작을 한 거예요. 결국은 지금 펑션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문과이과 다 합쳐서 수학 초등학교 때부터 함수라는 단어는 알고 있잖아. 함수란 무엇이냐? 우리 이미 외우는 거 많아. 삼각형이 있을 때에 x하고 y축에 대한 값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밑변의 길이를 계산하는 법은 h제곱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치? 입력 파라미터는 뭐가 필요해? x하고 y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면 루틴에 뭐냐? 결국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한 다음에 스퀘어 씌우면 되니까. 그럼 y값은 결국은 결과값은 요거를 계산하고 나면 결국 이제 빗변의 길이는 h가 나오는 거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력값은 두 개, x, y, 출력값은 하나, 빗변의 길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x, y가 뭐 뭐든 간에 똑같은 작업을 거치고 달라지는 건 x, y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력 파라미터 x, y와 출력값 h가 있고 계산하는 중간 과정인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루트를 씌우죠. 그쵸? 그리고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의 수학 선생님들은 언젠가부터 이렇게 얘기하지. 야,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외워. 달달달달 외우면 입력값 이거 주면 결과값은 이거야. 예를 들어 뭐 미적값이야. 외워. 모르강의 법칙이야. 왜 그런데요? 아니야, 몰라도 돼. 외워. 결국은 어떻게 해요? x값은 알겠고 y값도 알겠어. 그러니까 입력값도 알겠고 출력값도 모르겠지만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기계처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블랙박스예요. 이유도 모르겠고 논리도 모르겠는데 약속은 했어. 입력값을 이렇게 주면 출력값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출력값의 의미는 알아. 내부에서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는 거. 결국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함수를 불러 쓰는데 남의 걸 불러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그 안에서 무슨 기능을 어떻게 짰는지는 잘 모르겠어. 근데 C-in-Cout 할 때 약속했잖아. 어떻게? C-in이라고 얘기를 한 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다 뭔가를 쓰면 어떻게 안에서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있는 값을 콘솔에 뿌렸잖아요. 그쵸? C-in이란 말이 C-out. 그쵸? 아는 몰라. 근데 내가 이렇게 쓰면은 알잖아. 그래서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생각은 없어. 박스 안은 시커매 안 보여.
하지만 내가 값을 주면, 입력값을 주면, 입력 파라미터를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가 몇 개고 어떤 타입인지, 그거를 했을 때의 결과값은 뭔지, 이거를 천천히 예제를 봐가면서 이해해 가자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약속을 했어. 박스가 하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기를 이 박스는 펑션 f를 수행할 건데 일단은 외부에도 공개를 해주겠어. 그래서 x제곱이야. 그래서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를 줘야 돼. 하나만 들어가네. 입력 파라미터 x. 그래서 여기다 3을 주면 이 박스 안에서는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3의 제곱, x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을 계산해서 결과값 9를 내보내는 거죠. 이 안에서 뭐 톱니바퀴가 돌아가던 전자회로가 돌아가던 관심 없어.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 출력 파라미터 하나. 입력을 하나 주면 출력이 나오는데 출력의 의미는 x제곱.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 입력 파라미터가 몇 개고 하나. 뭐 좀 더 나간다 그러면 타입은 정수 3. 출력 파라미터는 하나. 뭐 좀 더 나간다 하면 타입은 9. 9.0 아니잖아. 정수. 아 이렇구나. 의미, 결과의 의미, 입력값의 자승. 그렇구나. 그럼 안에서 뭘 하든 무슨 상관이야. 이게 C++이든 C든 어셈블리든 기계여도 무슨 상관이야. 여러분은 이걸 약속하고 쓰기만 하면 되지. 그치? 그렇다고 그러면 요 박스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C++에서 정의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약속했어. 뭘? X자승 구하기로.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쓰는 입장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함수 이름이 뭔데? i²인데요. i²야? 그럼 결론이 얘가 결과적으로 뭘 하는데 숫자를 하나 주면요. 그 숫자의 자승을 구해줘요. 아 그래? 그러면은 뭘 줘야 되는데? 정수인데요. 그래? 알았어. 그러면 위에 있는 것처럼 x라는 정수를 만들고 3값을 줬죠. 약속했잖아. 함수 이름은 뭔데? i²예요. 입력 파라미터로 정수 이거 하나 주면 돼? 예. 그러면 정수 하나 줘. x. 그럼 결과값은 약속했잖아. 자승을 구해준다고. 아 그래? 그러면 결과값은 계산해서 3에 3 곱하기 3 9가 나오겠구만.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인쉬아웃을 한 것처럼 함수를 불렀을 때에는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입력 파라미터의 타입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결과값. 대개 이런 식으로 어사인먼트가 되어 있을 경우에 결과값은 C++에서 하나밖에 못 와요. 하나밖에. 당연하잖아.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게 어사인먼트로 수학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어사인먼트로 2개 이상 값 주는 거가 있긴 있구나. 이 경우에 하나밖에 못 줘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입력 파라미터 하나, 정수를 주면 결과값이 하나고 정수로 나온다. 그럼 이렇게 호출해서 쓰면 돼요. 호출해서 쓰면 돼요. 남의 거 쓰면 돼요. 남의 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워야지.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것처럼 int main 했던 거를 기억을 합시다. 앞에 일단 여기 함수 이름. 내가 남들한테 i²라고 얘기를 했으니 나도 i²라고 써야지. 어떡하겠어. 그쵸? 남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정수 파라미터 하나라고 그랬잖아. 그럼 나는 입력 파라미터 칸에 정수 파라미터 인티저 변수 하나. 지금부터 내가 받는 거를 p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여기 빈칸이었는데 채워졌죠? 그치? 그러면 결과값은 자승을 계산을 해가지고 정수를 돌려줘요. 그럼 아까 인티저 때도 나왔잖아. 돌려주는 값의 타입. 인티저를 돌려줘야 되니까 인트잖아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래는 쓰는 입장, 위에는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이거는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 이거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의 입장. 자, 그럼 자승을 계산해야지. 여러분들 정확하게 곱하기 나누기 했잖아. 자승은 p를 받았어. 그러면 p의 자승을 계산하는 거 p 곱하기 p죠. 인티저 메인 때 내가 웹베이스도 보여주면서 리턴 구문이 있는데 대충 그냥 지금 넘어가자. 근데 리턴 제로라는 건 이 인티저 함수가 정수를 하나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0을 돌려준 거다 라고 그냥 넘어갔잖아요. 자, 결국은 여기서 인티저 값을 내가 돌려주는데 돌려주는 값은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정확하게 어사인먼트를 타고 1로 들어갈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어사인먼트를 통해서 얘한테 주고 싶은 값, 그 값을 이 리턴 구문 뒤에 써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x는 3위로 해서 x를 입력 파라미터로 주면
이 3이라는 값이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p가 3이야. 3을 줬으니까. 그러면 3 곱하기 3, 9가 계산이 되고 리턴은 이 9 값을 돌려준 거예요. 만약에 받기를 인티저로 받았는데 여기서 실수로 바꿔가지고 계산을 하고 실수값으로 돌려준다? 여기가 더블이나 플로우트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블랙박스로 있고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 출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을 본인이 상상할 수 있다면 보는 것과 같이 함수의 이름을 쓰고 입력 파라미터 타입, 그 다음에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을 이렇게 쓴 후 브레이스 열고 닫고 계산할 것을 이 안에 쓰면 돼요. 돌려주는 값을 리턴 뒤에 쓰면 되는 거고, 호출하고자 하는 자는 보는 것처럼 함수의 이름을 쓰고 보는 것과 같이 입력 파라미터를 약속한 대로 정수 하나 넣어주면 약속한 대로 정수 하나를 받는 거죠. 그리고 약속한 대로 얘는 x의 자승이 들어있을 거라고 우리가 약속했으니까 기대할 수 있겠죠. 그죠? 응. 그 돌려준다는 의미가 정확히 뭔지 잘 모르겠어서. 지금 당장은 수학하고 똑같이 아무런 생각하지 말고 컴퓨터고 뭐고 간에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수학 공식에서 이렇게 혹은 y는 fx 더하기 1인데 이만 문법이 혼용이 돼. 수학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수학에서 이렇게 쓰잖아. 여기서 정의를 해주잖아요. fx의 데피니션은 이런 식으로 수학은 첨언이 따라오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컴퓨터 메모리고 자시고 간에 이런 거 다 떼고 여러분들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한 그것과 동일한 입장에서 수학에 있는 거를 그대로 컴퓨터 안으로 집어넣는다고만 생각을 해요. 집어넣는다고. 똑같이 이렇게 수학 공식을 하면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렇지? 혹은 변수가 2개면 이렇게 될 수 있잖아. 알파, 베타, 그리고 플러스 1이 있으면 우리가 알파, 베타를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는 거다. 알파, 베타의 데피니션은 알파 자승 더하기 2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자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의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럼 수학에서는 자연스럽게 이걸 계산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1, 2 주면은 1 더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2의 자승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아. 응.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 위에 함수에서 정의를 할 때 그 인티저로 미리 이렇게 인티저 i 스쿼트 그러니까 다 정의를 했잖아요. 근데 그럼 아래서 x, y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인티저라고 정의를 안 해줘도 되나요? 아, 지금은 내가 지운 거예요. 밑에 있는 거에 풀 코드를 쓴다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파셜 코드로 써서 그런 거고 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인티저 x 혹은 인티저 x는 3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인티저 y 있어야 되는 거고 y는 sqrt에다가 x 이게 풀 코드지. 내가 약식으로 쓰는 거야. 약식으로. 함수에서 미리 이렇게 그 들어가는 부분에 인티저 p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도 상관은 없는 건가요? 저기서 그 함수 내에서 자체로 정의를 해줬어도 저희가 쓸 때는 또 한 번 정의를 해줘야 되나요? 이거를 이름이 왜 다르냐고 물은 거야? 아니면 저기 가로 열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그 가로 열고 그 안쪽에 인티저 p라고 네. p 자체를 인티저로 정의를 해줬는데 함수가 네. 아래서 그거를 갖고 와서 쓸 때도 한 번 더 정의를 해줘야 되는지 저는 P라는 변수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맞습니다. 거기 그러니까 이걸 만든 사람과 이걸 만든 사람과 이걸 쓰는 사람은 다르다고 전제하는 게 맞아요. 다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는 인티저로 뭔가를 하나 받을 뿐이지.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걸 나는 P라고 불렀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를 P라는 값이 아닌 다른 걸 줘도 상관없다는 거지. 이 동네하고 이 동네는 달라. 그리고 이거를 지금 이거를 X라고 보지 말고 이걸 3이라고 봐요 그냥. 그래서 함수에서 저렇게 인티저라고 안쪽에 가로 열고 인티저라고 정의를 해놨어도 저희가 그냥
플롯이나 더블로 그냥 실수로 줘버린 다음에 넣어도 그냥 상관은 없는 거. 아, 이 타입이 다른 거? 그렇습니다. 타입은 다르면 안 돼요. 아, 타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C++에 있어요. 근데 중간고사 지나고 지날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잠깐만. 두 가지를 혼용해서 얘기할 건데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이해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설명하는 것만 기억해요. 당장은 보는 것과 같이 여기 인티저가 있잖아. 내가 인티저를 주잖아. 그냥 인티저를 받는 함수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문제 없죠 이건? 전혀 문제 없지? 전혀 문제 없죠? 근데 만약에 이게 불러쓰는 자고 그냥 약식으로 할게. 인티저 I sqrt 방금 본 것처럼 인티저 p가 있어요. 함수가 이게 하나 있어. 근데 함수가 두 개 있지. 그럼 위에 거를 수정할게. 이렇게 했고 똑같은 이름의 함수가 두 개 있네. 그죠? 앞에 있었던 거 이해되는 사람은 그거 유지하고 지금 이해하는 것까지 이해되면 같이 이해해요.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C++ 컴파일러가 iSquare 함수를 호출했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두 개인데 넌 뭘 호출했니? 정수값이야? 오케이. 그리고 출력은 뭔데? 정수네. 이거 호출해. 실수값이야? 실수네? 그래? 이거 호출해. C++ 이게 되고 C는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자전공, 부전공 들어왔을 때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C 언어를 배우는 경우가 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C는 안 돼요. C는 따라서 배우지 마. C++이어서 돼요. 그리고 이 C++ 이게 되는 이유가 중간고사 넘어가서 얘기하겠지만 되게 고난이도여서 되는 거예요. 고난이도여서. 그래서 생각해보면 우리가 C인 Cout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썼잖아. 정수도 출력하고 문자열도 출력하고 글자도 출력하고 실수도 출력했죠. 소프트웨어 코드는 그렇게 안 돼 있어. 정수 출력하는 애 있고 똑같은 이름인데 실수 출력하는 애 있는데 결국은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거에 맞춰서 해당하는 코드들을 다 실행시켜 준 거예요. C++ 자동으로. 그래서 이 후자가 이해가 되면 후자는 뭐냐? C++는 같은 이름의 함수가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C++ 컴파일러가 주어진 값에 맞춰서 알아서 결과를 호출을 해줄 거예요. 그럼 이 조합이 아닌 건 에러가 나. 캐릭터다 이런 게. 그럼 이제 에러가 나는 거야. 에러가. 알았죠? 또 질문 있어? 저 빌려 쓰는 사람은 여기서 x랑 y를 정수라고 지정을 해줘야 되죠. 인트 x. 그렇지. 여기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약식 코드 써서 그런데 해줘야지. 이것도 다 써놔야겠다. 네,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다음 것을 다 뜯어고치고 있는데 내가 풀 코드로 써줄게. 미안해. 용서해줘. 또 지금 저렇게 인트로 맞고 더블로 가는 게 그 공수 이름이 오버로딩인가요? 아 밑에 있는 거? 네. 오버로딩이에요. 조금 했구나. 아, 네. 조금 했구나. 또 C++ 수업을 처음 만들고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강의 노트 다 뜯어고친다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강의 노트에 그리고 수업 진도의 목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코어를 탄탄하게 하되 웬만큼 쓸데없는 건 모두 배제하며 탄탄함의 강의는 인문계건 이공계건 상관없이 그냥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있는 자,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없는 자는 버리고 간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질문 있으면 하고 그 다음에 좀 필요한 부분 있으면 얘기를 계속 뜯어오시면서 할 테니까.
성적이야 뭐 차등으로 나오겠지만 프로그래밍 실력은 갖춰서 내보내야지 관심 있는 사람들인 경우에.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항상 헷갈려하는 건데 마지막으로 하이스퀘어 함수를 만드는 자와 쓰는 자는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 P가 있는 것과 여기에 X가 있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갈 거는 이것 짜는 사람이 늘 거 아니야. 따라서 이것과 상관없이 나는 정수 하나를 받을 거면 P라고 부를 것이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알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이거를 전체를 다 보는 사람은 누구겠어? 이 프로그램을 짠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한 이 행위, 즉 첫 번째 줄에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 타입,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을 쓰고 브레이스를 열고 닫은 그리고 안을 채운 이 행위를 펑션을 define 했다고 얘기를 해요. 한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 그래서 function define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펑션을 define 해라. 시험 문제에 혹시 function define 하라고 나오면 풀코드를 써야 돼요. 근데 A하고 B가 만났어. 그래서 묻는 거야. 네가 만들 거라며? 내가 만들 거야. 시간도 없는데 네가 어떻게 만들지는 나는 관심이 없고 그거 자승구하는 함수 맞지? 맞아. 그럼 우리 필요한 것만 딱 우리 서로 알아야 될 것만 정의하자. 내가 불렀을 것만 정의하자. 보면 함수의 이름,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타입 끝. 아예 P가 없지. 내가 줄 건데 내 이름이 그것이 안에서 네 이름 P 바뀌는 거 관심도 없어. 그러면 입력 파라미터의 타입과 개수 끝. 그 다음에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 그리고 오른쪽 끝을 보면 세미콜론 끝. 이렇게 되어 있는 게 펑션을 declare 하는 거예요. declare. 그래서 샵 include iostream 그게 정확하게는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들어가면 파일이 있어. 이거는 뒤져보지 마. 이거는 뒤지면 머리 아파. iostream이었잖아. 샵 include .h라는 게 있어요. 헤더 파일이라고 불리우는데 남의 거를 내가 불렀을 거기 때문에 주로 내용이 뭐냐? 남의 거 함수의 이름과 입력 파라미터가 출력만인 이 한 줄이 쫙 있어. 그래서 샵인클러드 iostream에 있는 iostream을 .h 헤더 파일로 찾으면 여기 여러분들이 사용했던 cin, cout도 쫙 있어. 그래서 보면 우리는 이런 걸 define 한 적이 없잖아. 그 헤더 파일이라는 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요건 거고 이런 걸 이제 declare 했다 그래.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뭐 숙제가 나가거나 회사에 갔을 때나 시험을 볼 때 declare 하라는 얘기는 만들 자와 쓸 자 사이의 미니멈의 정보, 즉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이름은 이 정도가 되고 입력 파라미터 개수는 무엇이며 타입이 이 정도고 출력은 이런 타입인 것 같다. 요것만 정의한 게 declare와 define은 달라요. 좀 더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보여주느냐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는 것처럼 호출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 파라미터를 주고 함수를 호출하면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거는 이제 function call 함수를 호출했다 라고 나와요. declare도 정의고 define도 정의로 되게 한글이 해석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영어로 define과 declare를 나누고 있는 거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하면 결국은 보는 것과 같이 요 인티저라고 맨 앞에 있는 건 요 계산이 끝났을 때 돌려주는 결과의 타입 of result가 되는 거고 그럼 이 결과는 뭐냐? 리턴 구문 뒤에 있는 게 result예요. result. 그럼 이 값은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 결국은 함수를 실행한 콜링하거나 인보크했다 그러는데 결국은 요 x 값을 줘서 이 작업을 마치고 x 곱하기 x 값 최신 업데이트 준비한 거 다시 해. 그래서 결과가 3 곱하기 3이 y쪽으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펑션을 콜했다 혹은 인보크했다. 결과값을 돌려줬다 혹은 스토어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 자, 남의 거를 이제 불렀었는데 스퀘어 값을 구하는 거. 스퀘어 값을 구하는 것도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함수의 이름이 스퀘어야.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겠어? 함수의 이름,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와 종류, 출력 파라미터의 타입이죠. 이미 있어. 어디에? CMS라고 불리우는 여러분들은 iostream이었잖아.
지금은 얘가 아이오스트림이 아니고 CMath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CMath는 C 언어로 만든 매스 함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Math라는 게 있어서 요 밑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제는 shall include CMath예요. 즉 나는 C++이 기본으로 제공하는 수학 함수를 쓰겠다라고 한 거예요. 내가 C인 Cout을 위해서 shall include IOStream을 한 것처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길게 되어 있는데 다 의미가 없고 여기 스퀘어 값을 계산하는 C++의 표준 함수 이름은 sqrt. 가로 열고 닫고 인풋 파라미터 하나를 주면 이거의 스퀘어 값을 돌려줘요. 현재 여러 가지 형태로 될 수 있는데 이 예제에서는 더블을 주고 더블 받는 걸로 했어요. 더블을 주고 더블 받는 걸로.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남의 함수를 호출할 때 표준 함수라면 보는 것과 같이 그런 기능이 있나 없나, 어디에 있나, 그럼 얘가 들어가 있는 이 모체는 무엇인가. 그래서 해야 될 건 두 가지. 얘가 들어가 있는 이거를 shall include IOStream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나는 이 함수의 사용 방법에 따라서 입력 파라미터를 주고 출력 파라미터를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들을 남들이 만들어 놨는데 유용한 수학 함수들이 하나겠어? 여러 개겠지. 남들이 미리 소프트웨어 함수들을 많이 짜서 연관성이 있는, 이 경우에는 수학, 이렇게 묶어놓은 거. 무슨 작업까지 했느냐? 기계어로 번역까지 되게 해놨어요. 왜냐? 언젠가 기계어로 번역할 건 미리 이 사람이 한 번 하면은 나중에 끼기만 하니까 편하잖아. 이런 거를 버케블러리예요.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요. 라이브러리는 도서관이잖아. C++에서의 도서관은 남들이 미리 함수를 짜놓고 도서관에 책 한 권만 있나? 여러 개 있지. 그 함수들을 도서관에 가면은 소설 그럼 같이 있잖아. 연관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연관된 애들끼리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국 우리는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보면은 인티저 메인이야. 파셜 코드여서 그런데 당연히 shall include IOStream이나 shall include CMath가 있는 거라고 보면 되고 그냥 함수의 사용 방법만 하려고 설명하려는 거니까 value 값이 더블로 있고 value에다 16을 주었네. 더블 타입에다 정수 16을 주면은 자동으로 16.0 더블화 돼요. 큰 걸로 먹혀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은 더블 루트를 생성을 했는데 생성하자마자 어사이먼트로 값을 줬네. 어떻게 줬어? 표준 함수인 스퀘어, sqrt를 주고 거기다 입력 파라미터로 16을 줬어요. 그러면은 16에 스퀘어 씌우면 4가 돌아오니까 4 값이 루트로 가겠지. 그 다음에는 루트에다가 스퀘어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닫고 100을 줬어요. 교수님 정수값인데요. 정수값을 주면 더블이 더 크기 때문에 100.0으로 자동 변환해요. 그래서 결국은 100에 스퀘어를 씌워가지고 10값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남이 짜놓은 거야. 여러분은 뭘 한 거야? 여러분의 메인 함수 안에서 시간이 지날 때에 16을 주고 4값을 받았고 100을 주고 10값을 받은 거죠. 스퀘어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변수 이름을 주고 이걸 가지고 처리를 하겠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표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불렀으면 되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과학 연산만, 수학 연산만 했으니까 그거에 관련된 스퀘어 함수를 보여준 거예요. 이 외에도 맥스값, 민값 이런 아주 단순한 수학 함수부터 고난이도의 함수까지 이미 다 C++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쓸만한 수학 함수들 CMath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방금 봤던 스퀘어, 그 다음에 2의 지수분포 값을 즉 2의 x 승을 계산하는 익스포넨셜 계산함수, 그 다음에 로그의 x를 계산함수, 그 다음에 x가 2인데 알파벳 2로 되어 있던지 혹은 10에 로그로 계산하는 것들, 사인, 코사인과 같은 코사인 함수, 그 다음에 파워, xy 주면 x의 y승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 앱솔루트 값 구하는 함수들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다가 적어놨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강의 슬라이드에 어딘가에 내가 넣어놨을 것 같긴 한데 잘 기억이 안 나니 지금 당장은
참 외우기 쉬워. www.c++.com. 이게 C++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 거고 내가 강의 노트 어딘가 이걸 써놓긴 했는 것 같아. 근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거기에 가면은 튜토리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레퍼런스들도 있어요. 들어가면 라이브러리들 잔뜩 나와. 여기 CMS 있어요. CMS 들어가면 바로 나오지. 됐지? 방금 봤었던 트라이고너 한 선 나오고 거기다가 H 하이퍼볼릭 나오고 익스포넨셜, 로그 M, 파워 아까 얘기했었던 스퀘어 함수 여기 있네. 스퀘어 함수 들어가면 보는 것과 같이 C++ 버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보면 더블 받아서 더블 값 돌려주고 플로우트 받아서 플로우트 값 돌려주는 이런 식으로 함수들이 다 있어요. 심지어 여기 예제도 있어요. 예제. 따라서 이런 것도 좋은 예니까 책이 없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C++.com 해가지고 한 번씩 구경을 하면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C++.com. 다시 돌아와서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이제 과학 계산도 할 수 있고 CMS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쓸만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나올 건데 시간값을 계산하기 위한 밑에서 5번째 Ctime. 그래서 컴퓨터에서 시간값 가져오는 거고 아스키는 8비트지만 기본적으로 한글이라든지 일본어나 한자는 유니코드 16비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세 번째 유니코드를 가지고 캐릭터 글자 따라서 우리가 CHAR 배워가지고 8비트 집어넣는데 이걸로 하게 되면은 16비트 캐릭터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해요. 그리고 또 할 만한 게 지금 당장은 여러분 눈에 들어올 만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많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C++나 C 하던 사람들은 아까 그 웹브러 이게 책으로 돼 있었어가지고 이거 한 번씩 읽었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무슨 라이브러리가 있고 무슨 함수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아예 그냥 지금으로 보면은 그냥 버캐블러리나 영어 사전을 앞에서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건데 외울 생각은 없어. 근데 감을 갖는 거야. 이런 함수가 있구나. 그랬던 적이 있었어요. 또 직접 짜는 거 아니야. 프로그래밍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단은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찾아봐요. 그래서 첫째 스탠다드 함수에 있나 없나. 둘째 남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 쓸만한 게 있나 없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는 거 필요할 때 먼저 뒤져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다음에 굉장히 우아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은 데이터를 다룸에 있어 먼저 온 데이터가 먼저 처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먼저 온 데이터는 가장 늦게 처리돼야 되고 혹은 이런 걸 원할 수 있잖아. 여러분들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짰을 때에 키값을 가지면서 뭔가 되는 거. 학번, 이름은 중복될 수 있지만 학번은 남아있죠. 더 나아가면 학번의 이름에 A값, B값, C값, D값 이걸 통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개를 관리하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이미 짜져 있어요. 심지어는 이거를 학번 기준으로 소팅하고 특정 거를 찾는 거 이거 다 있어 언어 안에. 프로그래밍 언어는 기초문법 시작해서 간단한 함수에서 방금 얘기한 복잡한 함수까지 다 돼요. 그래서 방금 건 안 짜도 돼. 그래서 이거는 강의가 한 3분의 2쯤 지나가면은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게 될 건데 그래서 컨테이너라고 부르는 거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글자 하나, 숫자 하나 이게 아니고 대규모의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꺼낼 때 그럴 때 쓰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미리 찾아봐서 본인이 짜고 싶은 거에 해당하는 것만 찾아서 구경하는 것도 괜찮다. 써보는 것도 괜찮다. 라는 거고 아까 했던 예제 이런 데 가면 여기 컨테이너가 이미 있잖아. 방금 보여줘. 컨테이너에 예를 들어 리스트 그러면은 리스트의 사용 방법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들어가면 쭉쭉 나와. 영어 너무 힘들어요. 구글 번역 돌려.
그래서 함수들 여러 개 있는데 대규모의 데이터에 새로운 걸 집어넣고 빼고 지우고 특정 필드 단위로 소팅하고 이런 복잡한 기능들이 엑셀 프로그램에서 주로 쓰는 기능들이 다 이미 짜져 있어요. 이게 리스트야. 리스트. 컴공이나 소용은 이걸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뭐 인증형이나 아니면은 컴공 부전공하는 사람들은 이걸 다 바닥부터 짜는 거야. 지긋지긋해하고 이게 자료구조 알고리즘 과목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부전공을 하고 나는 사람들은 짤 필요 없어. 여기서 C++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잘 짤 수 없어. 그냥 써. 그래서 남이 만들어 놓은 게 무엇이 있는지, 특별히 스탠다드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보고 쓰는 거는 다시 반복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설명을 하겠고.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뭐 수학 공식, 그 다음에 대규모 데이터 말고 또 있는 게 있나요? 라고 물으면 요 앞에 있는 것들은 복잡하니까 지금 당장은 이해할 필요가 없고, 자, 여러분들이 뭘 썼느냐면 IO 스트림 했어요. IO 스트림은 두 개가 합쳐졌는데 I 스트림과 O 스트림. I 스트림은 뭔가요? IO 스트림은 뭐냐고 물어야지. 인풋과 아웃풋을 스트림, 글자열이나 숫자가 그냥 쭉 흘러가. 그래서 화살표를 쓴 거예요. 이쪽에서 물을 흘리면은 물 흘러가듯이 타고 C아웃으로 나가고 C인에서 물 들어오면은 변수로 들어가는 흐름이야. 강이 플러딩 한다든지 뭐 스트리밍 한다 그러잖아. 자, 근데 IO 스트림은 두 개로 나눠지니 인풋하는 스트림이 있고 아웃풋하는 스트림이 있어요. 이걸 합쳐서 우리가 IO 스트림이라고 불렀고, 인풋 스트림에 있는 제일 중요한 기능 C인이 있었고, C인이 아니고 C인. O 스트림인 경우에는 Cout이 있었죠. 그쵸? 그러면 뒤쪽으로 빠져나가면 화면하고 키보드로부터 입력 출력 받는 거를 방향을 바꿔서 디스크 안에 파일로 집어넣으면 이런 걸 하고 싶으면 어떤 걸 쓰면 되느냐? 인풋 파일 스트림, IF 스트림. 그 다음에 출력하고 싶으면 OF 스트림, 파일 쪽으로 아웃풋, 파일 쪽으로 입력. 두 개 다 합치면 IF 스트림은 IOF 스트림은 아니고 그냥 F 스트림, 파일 스트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파일을 하나 디스크에 만들어서 읽어드리거나 쓰고 싶다. 그러면은 I 스트림, O 스트림과 똑같이 이렇게 F 스트림을 쓰면 돼요. F 스트림을. 아니면은 화면도 키보드도 아니고 컴퓨터 메모리에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보는 것과 같이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글자 하나 캐릭터로만 배웠는데 여러 개의 글자를 다룰 수 있는 C++의 문법이 스트링이 있어. 스트링은 영어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문자열이잖아. 그런 거를 다룰 때에는 우리가 스트링. 그래서 입력용으로는 I 스트링, 출력용으로는 I 스트링, O 스트링 이런 거를 쓰게 될 거예요. 정리하면 여러분은 요거 썼어요. 화면과 키보드를 통해서 입출력을 한 거고, 파일을 위한 입출력이 있으며 컴퓨터 메모리를 위한 입출력이 있었고, 이쪽은 컴퓨터 메모리를 쓰기는 쓸 거야. 근데 복잡한 작업을 위해서 컴퓨터 메모리 안에서 파일을 만들거나, 컴퓨터 메모리에도 파일 만들 수 있어요. 메모리 맵드 파일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프로그래밍의 속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고난이도의 작업을 할 때 그런 걸 버퍼라고 부르는데, 그런 걸 할 때 쓰는 용도이니까 이름은 알아두되 필요하면은 프로그램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파일을 메모리에 만든다. 저런 게 있었지. 기억을 되살려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단순한 수학 함수뿐만이 아니고 고난이도의 기능들, 데이터 처리, 거기에 입력, 출력. 그러니까 메모리에서만 돌아가고 로직만 하는 게 아니고 파일도 썼다가 화면도 제어했다가 키보드도 했다가 이런 것까지 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C++ 책을 2011, 2013년 책을 사면 두께가 이만한데 나중에 한번 내가 들고 들어와 볼게. 거기에 이렇게 C++이 먼저, 그러니까 C++ 안에 이미 짜여져 있으니까 쓰세요에 대한 챕터가 70%예요, 사실은. 70%. 여러분이 문법으로 배우는 거는 3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 책이 두 개에 비하면. 그래서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많으니까 충분히 그거를 알았다가 쓰는 걸로 이렇게 좀 공부를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복습. 함수는 일단 오늘은 복습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느냐? 결국은 우리가 스퀘어 루트 함수를 직접 만든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했느냐?
불러 쓴 거고, 직접 만들었을 때 결국은 우리가 함수의 이름, 입력 파라미터의 개수 하나죠. 타입 더블. 이 사람은 지금 펑션을 define 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써야 될 입력 파라미터의 변수 이름을 여기 써줘야 돼요. x. 출력값은 더블. 뭔가 계산을 하겠네. 이해하고 싶지 않아. 결론적으로 계산한 결과값을 리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울 문법이니까 요 두 y는 지금은 잊어도 돼요. 아까 보면은 여기 연산자들 나왔잖아. less 다음에 larg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펑션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접 함수를 만들고 싶다면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이제 writing으로 넘어갑니다. writing으로 넘어가는 거고. 자, 예제를 한번 돌려볼 거예요. 이 책 안에 있는, 아니 돌려본다는 게 아니고 눈으로 볼 거고, 이 책 안에 있는 예제예요. 가장 단순한 건 뭐겠어요? 가장 단순한 건 함수를 만들 때 미니멈으로 필요한 게 일단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은 반드시 있어야지. 나중에 이름 없는 함수도 있어. 두 번째로는 그래도 이름이 있어야 돼. 입력 파라미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뭐. 출력 파라미터 출력할 게 없으면 굳이 안 해도 되지. 교수님 y는 fx인데 지금부터 수학하고 약간씩 바뀌는 거야. 수학 계산은 반드시 출력값이 있어야지. 입력값도 있어야 되지만 컴퓨터의 함수는 반드시 입력값이 있어야 되거나 출력값이 있어야 되거나 혹은 둘의 상관관계. 입력은 있는데 출력은 없다. 출력은 있는데 입력은 없다. 아무 상관없어. 결론. 함수 이름이 미니멈. 그 외에는 다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함수를 writing 하는 걸로 여러분들에게 시작을 하는데 보는 것과 같이 함수를 만들었어. 무슨 함수냐? 프롬프트야. 결국은 여러분들 프로그램의 메인이 아닌 애가 하나 생긴 거죠. 안 떨어도 돼. 떨지 않아도 돼요. 떨지 않아도 되고 프로그램의 시작은 항상 어디서 시작한다? 메인. 그래서 프로그램 코드가 주어지면 가장 좋은 방법은 메인으로 가 그냥. 자, 메인으로 갔어요. 정수를 3개 만드네. value 1, value 2, sum. 화면에 출력을 했어. std 땡땡 cout. 이건 using namespace std, 즉 std와 관련된 단축형을 쓰겠습니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풀로 다 쓴 거지. 스탠다드예요. 이것도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cout을 써서 this program has together two integer. 그래서 한 줄을 출력을 했네. 보니까 프롬프트가 있어. 이건 실문법이 아니잖아. 입력 파라미터도 없고 출력도 없어요. 그러면 함수겠지 뭐. 가로 열고 닫았잖아. 그러면 이때 위로 가. 프롬프트가 뭐야? 위로 갔더니 있네. 펑션을 define 했어요. 보면 프롬프트라는 함수 이름 맞아. 프롬프트야. 입력 파라미터 없어. 출력도 없네. 출력이 없으면서 그치? 입력이 없을 때에는 우리가 본 것처럼 비우면 돼. 아까 메인 함수처럼. 가로 열고 닫아버리면 돼요. 근데 출력값의 타입은 약속이야 이것도. 출력할 게 없다면 void라고 앞에 써줘야 돼요. void는 영어로 해석하면 공허하다, 비어있다 이런 뜻이거든. 다시 입력 파라미터가 없다면 메인 함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가로 열고 닫아. 꺼져서 안 돼? 근데 출력 파라미터가 없는 경우에는 void라고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 쓰면 묵시적으로 저기에 C++ 컴파일러가 인티저라고 써. 안 보일 뿐. C++은 비어있으면 다 인티저를 써. 인티저를. 그래서 여기다가 인티저라고 쓸 거예요. 그럼 안 되잖아. 그래서 출력 파라미터는 void 없어요. 안으로 들어가면 한 줄이야. Please enter integer value. 결국은 여기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이 프로그램은 2개의 정수를 더합니다라고 한 후 프롬프트가 실행이 되면 인티저 2개를 입력해 주세요. 끝. 다음 줄. 뭐 없네. 그러면 시인이 있고 입력값을 value 1에 저장하는 거네. 맞죠? 그래서 함수를 호출하고 끝까지 간 다음에 돌아왔잖아. 그쵸? 자, 그 다음에 다시 프롬프트가 나왔어.
뭐야? 보니까는 똑같은 거 또 하는 거지 뭐. 그리고 프롬프트 호출해가지고 화면에 출력하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줄 value2에다가 정수 하나 입력받네. 안 어렵지? 그 다음에 sum에다가 value1, value2의 값을 더하고 화면에다가 value1의 값을 출력한 후 더하기 기호 value2의 값을 출력하고 assignment 기호 sum 값을 하면 결국 이 프로그램은 출력, 글자 출력, 글자 출력, 숫자 입력, 글자 출력, 숫자 입력, 계산, 결과 출력인 거죠. 그죠? 안 어렵지? 샤빙 클라 아디오 스피드는 별도 설명 안 해도 이미 알고 있을 거고. 맞죠? 결국 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인풋 파라미터도 없고 출력 파라미터도 없는 걸 한 거예요. 웹 베이스드에서 실습을 하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두 개의 숫자를 입력받은 후 결과를 토해낼 건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그를 시작을 하면 첫 번째로 노란 화살표는 여기를, 두 번째로 노란 화살표는 여기를. 근데 이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스텝 오버로 건너폈을 텐데 프롬프트는 우리가 만든 함수잖아. 용감하게 스텝 인을 하면 들어가. 그래서 출력하고 다시 함수가 나와서 이쪽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로 한 줄 한 줄 실행하면 실행 여기 오면 안으로 들어가고 실행 다시 나오고 실행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출력하고 이 작업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볼 수를 있어요.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뭐야? 미니멈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그 다음은 입력을 안 줬는데 출력이 나오는 것보다 입력을 줬는데 출력이 없는 게 좋겠지. 그러면 조금 바꿨지. 보는 것처럼 아니네. 입력은 없이 출력 먼저 하는 걸로. 내가 만든 거 헷갈려. 자 보게 되면 지금 뭐가 있느냐? 프롬프트 함수부터 먼저 볼까요? 바뀌었죠 좀? 입력은 없는데 출력이 있고 출력의 타입이 인티저네. 뭐가 바뀌었다는 거야? 정수가 하나 선언이 돼 있어. 정수가 하나 선언이 돼 있고 보게 되면은 화면에다 출력을 해. 정수 2개를 입력해 주세요. 이거 원래 하던 거네. 그럼 뭐가 또 있느냐? 정수를 여기서 입력받네. 그죠? 그리고 정수 값을 리절트에다가 시인을 한 다음에 그 리절트 값을 정수로 돌려주네. 그럼 얘기는 뭐냐? 아까는 메인 함수 안에서 입력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입력 파라미터 받는 거를 이제 이 함수로 옮긴 거죠. 그러면은 메인이 단순해졌겠네. 가서 보자고. 맞네. 보게 되면은 인티저 메인하고 밸류1, 밸류2 썸이 있었어. 여기까지는 똑같아. 2개의 정수를 더합니다. 그리고 바로 프롬프트 실행해서 여기에 입력 시인을 한 후 그 리절트 값이 오는 거를 밸류1에 넣네. 그쵸? 프롬프트 실행을 해가지고 또 한 번 받은 수를 밸류2에 넣고 그 결과를 출력하고 끝. 그죠? 결국은 입력 파라미터가 없는 상황에서 출력 파라미터를 받는 기능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집어넣은 거. 그러면 지금은 어거지성으로 만들었지만 뭐 그래도 의미는 있다고 보는 거. 2개의 인티저를 넣으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지. 뭐라고? 첫 번째 인티저 입력하세요. 두 번째 인티저 입력하세요. 결국은 1이라는 숫자를 프롬프트에 줘서 입력 파라미터로 줬네. 그럼 쓰겠지 뭐. 가보자고. 보는 것과 같이 인티저 프롬프트 한 다음에 인티저 n이 있네. 없었던 얘가 생겼어요. 지금은 1을 주면 n으로 가서 n이 1인 거지. 그럼 n 도대체 어디다 써? 여기 없는데? 여기 쭉 가다 보면 여기 있네. Please enter integer 샵 1. 그 얘기는 그 다음에 콜론으로 닫았잖아. 첫 번째 인티저를 입력해 주세요. 그 다음에 2를 줬으니까 샵 2. 두 번째 인티저를 입력해 주세요. 하는 건 똑같죠. 그쵸? 프로그램을 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 본인의 코드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전량 배제하고 가장 심플한 것으로만 짜되 그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초 문법이 탄탄하면 확장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함수를 쓴다는 거 보고 있는 것과 같이 입력 파라미터하고 출력 파라미터는 옵션이에요. 그래서 당장 받아서 무슨 동작을 하는 걸 한번 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만 있던 출력 파라미터만 있던 상관없는데 지금은 출력 파라미터가 있는 걸 한번 짠 거고 그 다음은 입력 파라미터를 받아 출력한 거를 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제목에서 구구단을 어떻게 하겠어? 구구단을. 결국은 우리가 구구단을 생각해낸다 그러면 한번 창을 띄워봅시다. 이 창을. 자, 그러면 내가 여기다 그냥 일단 풀코드를 써볼게.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됐겠지 뭐. 샤밍 클로드, 아이오스트림, .h는 지우고 int main 한 다음에 괄호 열고 닫고 내가 구구단을 계산하시오! 1단부터 9단까지! 그러면 이제 에이 못했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연락 출력을 시작할 거 아니야. 화면에다가 이렇게 해야겠네. 1 곱하기 1은 1부터 해야지. 그치? x 곱하기 1은 이제 계산해야지 뭐. x 곱하기 1. 그 다음에 이것도 이런 게 어딨어. 수공예를 만들어야지 이제. 그지? 수공예를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 짠짠짠짠 다 뜯어 고쳐야지. 조금 똘똘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겠지. 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었던 원칙을 준수한다 그러면 혹은 이런 식으로 하겠지. 뭔 소리냐? 결국은 그냥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처음에 y는 1인데 1 곱하기 1은 1 곱하기 1이야. 근데 y 뿔뿔을 했으니까 이 줄 실행이 끝나면 y는 2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그래도 편해. 왜냐하면 에이씨 억수로 쓰면 되니까 냈다 이거 갖다 심지어 이렇게 끝나면 이제 2단 해야지 뭐. 이씨 교수님이 인내심을 참 자극하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x는 2 이런 것도 뭐래? 뭐 없어. 여러분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 아주 우아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그딴 거 없어. 자, y는 다시 초기화해야 돼. y는 1. 그러면 다시 2 곱하기 1부터 연락하겠지 이제. 자, 그러면 이제 3단 해야지. 장난하십니까? 아니 뭐 어쩔 수 없잖아.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컴퓨터 프로그래머는 죽지 않아. 왜냐? 한 땀 한 땀 이렇게 짜는 간의 구멍이거든.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구구단을 완성하고 있잖아. 4 5 인내심을 가져야 돼.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제1의 덕목 인내심. 6 7 타이핑 안 하지? 8 9 안돼. 나중에 시험 볼 때 이러면 안돼. 뭐 되는 거야 그러면.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using namespace std. 신난다. 유후! 그거가 나왔잖아. 미친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펑션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 자, 이제 펑션을 할 줄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이 실습을 해보고 싶어도 나처럼 지금 타이핑을 치지 않았으면 이걸 함수화하는 걸 못할 거 아니야. 난 이걸 이제 함수화를 해주겠어. 어떻게? 함수의 기본 원리. 무엇을 함수로 하느냐?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것. 최소 단위를 함수로 쪼개는 거예요. 결국은 나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반복적으로 카피했었던 이 문장을 가지고 위에다가 출력은 필요 없어. 커맨드 뿌리는 게 내 목적이니까. 파라미터 없다고 그래서 void. 함수의 이름을 정할 때에는 이건 법은 아닌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동사로 시작하되 소문자로. 그 다음에 무엇을 계산할 건지의 목적어에 해당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풀어서 소문자로 시작하고 대문자를 중간에 목적으로 섞어주는 게 좋고, 자 그리고 브레이스 열고 브레이스 닫았어. 갖다 붙였어. 아 시원해. 속 시원해 아주 그냥. 근데 입력 패러미터를 받아야지. 중요한 건 부부 단위니까 단위잖아. 인티저 x면 될 것 같아. 오케이. 근데 일단부터 9단인데 저놈의 y를 보니까 저는 1 곱하기 1의 1은 뒤에 있는 이름 입력받을 필요가 없잖아. 단수만 받으면 되지. 그렇지? 그러면 y는 뭐 깔끔하게 1에서 시작을 하는 내부 변수네. 그렇지? 그러면 끝난 거야. 그럼 밑에 다듬어 줘야지. 어떻게? 이제 단수만 계산하면 돼. 일단부터 할 거야. 싹 다 지워버려. 혹은 지우지 마. 안 지울 거야. 그러면 이제 밑에서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칼크 불러 쓰는 거지 뭐. 9구다. 뭘 불렀어? x 주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지워. 뭘? 중복됐던 거. 야호. 신나. y는 필요 없어. 지워. 너무 많이 지웠어요. 지우는 신남이 존재하잖아. 자, 아이씨 저리가. 부랴부랴 타이틀을 느끼는구나. 자, 이렇게 해서 귀찮다. 자, 이제 요 글자로 이제 도배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아이 좋아. 그러니까 결국은 함수의 기쁨은 노가다를 해야지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반드시 책에 있는 예제를 돌려보라고 하는 거. 노가다가 없으면 기쁨이 없어. 노가다가 있어야 돼. 그리고 뭐하지 않아 우리는 성공은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은. 자, 야호! 확 줄어들었다. 또 갖다 붙여야지. 그죠?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부부당 계산하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렇지?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짜서 어딨냐? 아씨, 유직 네임스페이스 STD 잊지 말자. 아 귀찮아 씨. 자, 이러면 이제 실행하면 구구단이 나왔잖아. 그치? 구구단이 나온 거예요. 수업을 했으니까 좀 더 우아하게 해야지. 줄수 줄이기의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x가 1이었잖아. 일단 계산했지. 그렇지. 써먹으라고 있는 거야. 재밌지? 흥미진진하지? 막 손에 땀을 쥐게 되지만 큐리어스 앤드 막 이런 게임 저희 드라이브 영화 보는 것처럼 막 잊지 말고 여기 써줘야지. 그렇지. 여러분이 하는 것 같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식이야 라고 1단과 9단만 만들 수 있음에도 계속하는 이유가 소프트웨어를 잘 짜는 사람에게 뭐가 그렇게 재밌어? 라고 물으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내가 시킨 대로 돌아가잖아. 재밌다 이러거든.
그리고 여러분들은 2주차가 지나면 이 밑에 9줄이 3줄로 바뀌는 걸 또 보게 될 거예요. 구구단은 프로그래밍의 재미를 느끼는데 참 좋은 툴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 실행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럼 만족해? 난 만족 안 하는데. 네. 이 정도면 됐어. 오늘은. 자, 그래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81줄에 해당했던 그 메인 함수가 결국은 9줄 더하기 1줄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었어요. 그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적으로 벌어져야 될 일을 함수화한 거예요. 하다가 멈춘 건 교수님 위에도 똑같은 줄이 9줄이나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주 이론 수업을 들으면 요 9줄을 또다시 함수로 조그마한 함수를 더 만들 수 있어요. 더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는 것처럼 함수를 일단 쓰는 게 중요한데 남이 만들어 놓은 걸 쓰는 거는 뭐 정해진 규칙에 따라 호출만 하면 돼요. C++.com에 나오면은 스탠다드 함수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를 설명서를 보고 예제 프로그램을 보고 돌리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교재에 이제 없는 거를 하나 더 하려고 하는데 교재에 없는 거 얘를 내가 잘라서 이 밑에다가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메인 함수에서 칼커 구구단을 호출하는데 보면은 내가 메인 함수 밑에다가 얘를 놨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 프로그램을 읽는 순서는 두 개가 있어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는 방식이고 내가 아까 소스 코드를 설명할 때 이거 중요해. 집중해서 들어줘야 돼. 소스 코드를 읽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람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잖아. 근데 내가 비주얼 스튜디오 실행했을 때 여러분들도 화살표의 움직임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함수가 뭐 가장 미니멈 입력이 없는데 출력이 있는 거 입력이 있고 출력이 있는 걸 설명할 때 어떻게 했냐면 메인부터 갔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읽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실행되는 순서대로 읽는 게 중요해요. 근데 두 번째 C++ 컴파일러가 여러분들이 쓰는 비주얼 스튜디오가 C++를 기계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할 때에는 사람처럼 해.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게 착하잖아. 윗줄부터 읽어요. 이게 힌트야. 다시 실행을 할 때에는 기계가 하는 식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가 하는 거는 뭐야?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에 처음으로 실행되는 스타팅 포인트를 메인이라고 우리가 이미 약속을 했잖아.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때나 오늘 내가 할 때나 기계적으로 내가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메인에 가서 시작을 했잖아. 함수로 호출하면 거기 갔다 오고 함수로 호출하면 거기 갔다 다시 돌아오고 실행을 하는 거를 봤을 때에는 기계 입장에서 한 건데 C++ 문법을 기계어로 변환하는 거는 사람이 짰어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 습관 그대로야. 위에서 한 줄 한 줄 기계어로 바꿔요. 위에서 한 줄 한 줄, 위에서 한 줄 한 줄. 이걸 힌트로 삼았을 때에 내가 칼크 구구단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는 메인 안인데 칼크 구구단 함수를 메인 밑에 썼어요. 이런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머리로 생각을 해봐. 전기되지 않았다. 그치. 번역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니까 지금은 시각을 이렇게 두는 거야. 번역하려고 했을 때의 시각이에요. 샵인클루드 아이오스트림. 이 사람이 인풋과 아웃풋과 관련된 걸 쓰나 보다. 오케이, 알았어. 내가 나중에 같이 붙여줄게. 두 번째로 using namespace std. 오케이, 지금부터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이 나오면 예를 들어 cin, cout 앞에 std 땡땡이라고 되어 있는 소속 표시가 없으니 내가 그거를 참작해서 읽으면 되겠구나. 한 줄 한 줄이야. 세 번째 int 정수 한 칸 띄고 진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언어학과 관련된 학부가 있으면 정말 그렇게 아주 원시적으로 우리가 하는데
int 의미 없음이야. 이거는 한 글자씩 읽어. 쉼표 인티저 main 뭔지 몰라? 가로 열었어. 메인 함수 열었음. 오케이. 메인 함수가 선언이 되는구나. 가로 닫음. 임페런트 없음. 브레이스 열었어. 메인 함수를 실제로 여기서부터 define 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기계가. int 모르겠어. 쉼표. 정수 뭐? x. x로 시작하는 정수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assignment. 정수 x를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었구나. 근데 값을 주려는 거구만. 기계가 이런 식으로 번역해. 실제로 1을 줘. x 변수를 정수역으로 선언해서 1로 채우라고. 오케이. 세미콜론 끝. 다음. 사실 내가 여기 1, 2를 한다 그러면 세미콜론이 있을 때까지 숫자 있는 거죠. 1인데 세미콜론이니까 1이야. 1, 1 세미콜론이면 11인 거고. 다음. 여기가 이제 구문이야. CALC 99단. 이게 뭐지? 가로 열었어. 함수네? 근데 지금까지 위에 얘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러냐면 모르겠어 이 자식아. 그래서 방금 여기 타이핑한 사람이 있다면 따라해봐. 이 코드를. 타이핑한 사람이 없으면 오늘은 실습 시간이 아니니까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집에 가가지고 한번 구구단을 여러분이 바꿔보는 게 좋지. 한 번쯤은 하는 게 좋아. 자, 돌아와서 여기서 이제 해서 메인 함수가 위에 있고 호출하는 칼크 구구단이 밑에 있고 실행. 컴파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코드를 확인하세요. 괜찮아. 고난이도의 영어 아니니까 침착하게 밑을 읽으면 돼요. 내가 이거를 커넥트 드렸나? 해가지고 이거 이제 날려야 돼. 그럴 수 없어. 메모장은 덜 수 없겠지? 이런 거지 같아. 남의 거를 가져오지 뭐. 미안합니다. 아이씨, 찔린다. 자, 밑에 있는 것처럼 컴파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코드를 확인하세요. 읽어 그냥. 겁먹지 마. 여러분들이 지금 겁먹으면 나중에 무너져요.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설명을 할 거니까 놓치지 마. main.cpp.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main.cpp야. 보게 되면은 int main 펑션 안에 있대. int main 펑션 안에 뭐가 문제인데, 가게 되면 main.cpp에 이게 8번째 줄인가 그럴 거야. 결국은 에러가 났네. 뭐가 에러인데? 칼크 구구단. 내가 만든 함수야. was not declared예요. define이 아니고 declare가 안 됐대. 결국은 칼크 구구단이 함수인지는 알겠는데 내가 만든 건지 남이 만든 건지 얘는 알 수가 없잖아. 그쵸? 그 상황에서 모르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자, 그래서 이거 지금 네가 호출한 게 에러예요 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만날 에러가 하늘의 별만큼 많아. 하늘의 별만큼. 디클레어가 안 돼 있다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생각하자고. 그럼 솔루션은 뭐겠어요? 디클레어를 하면 돼. 디클레어는 가장 단순한 게 함수의 메일 앞에 있는 두 줄을 잘라다 붙이고 세미콜론을 찍었죠. 즉 컴파일러에게 알려줬어. 네가 칼크 구구단 함수를 만날 거야. 그건 함수야. 입력 파라미터는 하나고 인티저고 출력 파라미터는 없어.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있으니까 그냥 닥치고 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져다가 붙여주고 실행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했느냐? 펑션을 declare 한 거예요. 펑션을 declare 했고, 디클레어 할 때 int x는 그냥 써줘도 안 써줘도 그만인가요? 지우지 뭐. 아니, int의 요 x를 지웠어요. 여기도 지울 거야. 아까 지워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된다고 하시면 된다 그랬죠. declare 시에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잖아. 실행하면 문제가 없죠. 그쵸? 그래서 펑션을 호출할 때에 내가 만든 거면 보는 것과 같이 호출되기 전에 declare를 해줘요.
메인 함수 위에 뭔가 쓰여져 있는 걸 좋아하는 자도 있고. 그럼 아까는 어떻게 된 겁니까? 펑션의 define을 메인 위에서 했잖아. 그에게는 펑션의 define을 메인 위, 호출하는 거 위에서 했기 때문에 declare 용도를 define으로 포함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중에 결국은 교수님 이거를 이렇게 칼쿠 구구단 같은 함수가 뭐 내가 100개를 만들었는데 꼭 메인 함수에 같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야. 저거를 떼내서 다른 데 별도로 저장을 할 거고, 이거는 우리가 CMS의 함수들로 호출한 거하고 동일하죠. 어딘가에 이미 떨어져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불렀을 건데 그때 여러분도 헤더 파일이라는 걸 만들고 그 헤더 파일에 이 declare 부분을 쫙 쓰면 돼. 지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나중에 파일 처리하면서 하게 될 테니까. 파일 처리하면서. 헤더 파일은 그래서 주로 declare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 파일이 헤더 파일인데, 헤더 파일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해하고 헤더 파일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돼. 지금 당장은 함수를 저렇게 만든다는 거, 호출되는 거 위에 함수가 define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는 거고, 호출되는 함수가 호출하는 자 밑에 있다면 호출하는 위에다 declare를 해주면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펑션에 대해서 50% 알아야 될 모든 것이야. 알겠죠? 자, 그리고 C++에서는 조금 편안한 기능이 있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겐 편안하고 누군가에겐 불편한 건데, 입력 파라미터를 주지 않으면 함수 입장에서 입력 파라미터를 자동으로 채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반드시 숫자를 받아야 되는데 그 숫자를 주지 않으면 이거 이하로 내려가시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값을 준다든지 뭐 이런 행위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함수가 declare 되어 있어. 보면은 포인트라는 함수고 두 개의 정수를 받는데 얘는 내부적으로 앞에 건 x, 뒤에 있는 건 y라고 칭하나 봐요. 여기다 is 3, is 4라고 되어 있는 건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뭘 주던 간에 3으로, 뭘 주던 간에 4로. 아, 그럴 거면 왜 짜니? 여기다 그냥 하지. 입력 파라미터를 뭐하러 받겠어. 그게 아니고 실행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포인트 1, 2 제대로 줬어. 그러면 1은 x에 들어가고 2는 y로 들어가요. 근데 이 사람이 1만 썼어. 그러면 1은 순서상으로 x에 들어가는데 y는 안 준 거야. 그럼 이거는 뭐냐면 y를 주지 않았을 때 디폴트로 4로 채운다는 의미예요. 실행 부분이 1,4라고 보면 돼. 아무것도 안 줬어. 그러면 앞에 걸 x, 앞에 x를 3, 뒤에 거를 4로 하는 포인트 3, 4로 호출한 거로 보면 돼요. 그래서 되게 단순한 거야. 값을 주지 않으면 본인이 알아서 채우는 거예요. 그런 용도가 어디 있나요? 나중에 그런 용도 있어. 이런 문법이 있다 정도만 알면 돼.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 뭐든 주면 3, 4로 바꾼다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함수를 쓰는 법, 만드는 법, 만듦에 있어 입력 파라미터가 있는 거 없는 거, 출력 파라미터가 있는 거 없는 거를 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실습은 아니지만 지난번 실습 시간에 많이 등장했었던 구구단, 구구단을 이제 함수로 만드는 작업들을 좀 해본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될 구문들을 함수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그것을 반복적으로 호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건 함수를 호출하기 전에 항상 define이 되어 있어야 돼요. define을 호출한 후에 미룬다면 declare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까지 한 거 기준으로 하면은 하나의 main.cpp 안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기타 글자의 출력, 더불어서 반복되는 작업들에 대한 함수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오늘까지 진도 나가면서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인트 메인도 적어놨어. 인트 메인하고 바로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것도 저거랑 같은 거였는데. 그거는 좀 달라. 메인 함수가 C++에 여러 개야. 이해가 안 되는데 잘 안 되겠지? 자, 지난번에 하다가 말았던 거 한번 보여줄게. 자, 그 손으로 이거 막았구나. 그래서 내가 안 들어왔었구나. C 말고
내 PC 열렸나? 가보자. 내 PC C 드라이브의 프로그램 파일즈에 HNC에 닫았네. 여기 안에 있나? 여기 있다. 뭐가 다르네. 구글 검색으로 보여줄게. C++의 메인 함수 이러고 쳤어요. 지금부터 찾아볼 건데 있을 거야. 보게 되면 지금 3개가 있지. 이거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몰라도 돼. 이해가 되는 사람들은 쳐다봐도 돼요. C에는 메인 함수가 하나예요. C++는 메인 함수가 3개고. 자, 보면은 인테리어 값을 돌려주는 건 맞죠? 어차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메인 함수가 호출이 된다는 거는 실행 프로그램이 실행이 된다는 건데 인티저 값을 돌려준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 프로그램이 정상 종료되었는지 아니면은 잘못해서 죽는 건지. 잘못해서 죽는다 그러면 0이 아닌 값을 되게 돌려줘요. 그런 값을 받았을 때 운영체제가 하는 여러 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이런 예가 탄생할 거야. 귀하는 본 프로그램의 발전을 위하여 이 프로그램의 개발사인 마이크로소프트에 방금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한 정보를 보내는 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신다면 전송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서 사실 이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은 이 프로그램의 정상 혹은 비정상, 정상은 0이니까 상관없지만 비정상은 종류가 여러 개일 거 아니야. 그때 되게 네거티브 변수 값들을 여러 개를 써요. 그래서 어느 변수는 이거, 어느 변수는 이거. 이게 메인 함수의 리턴 값인데 어쨌든 정수야. 이건 똑같아. 얘는 인풋이 없어. 그쵸? 근데 여기를 보면은 ARGC, ARGV라는 게 있어요. 앞에 있는 거는 인티저고 뒤에 있는 거는 나중에 배울 텐데 캐릭터에 이렇게 아스테리카가 펼쳐지거나 뒤에 이 대괄호가 이걸 뭐라 이거 소중이냐 대중이냐 모르겠다. 괄호가 펼쳐지고 닫아지면 캐릭터가 여러 개 있는 글자열이에요. 글자열. 그래서 내가 손으로 타이핑할 때에 손으로 타이핑한다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도수창이라는 게 있었잖아. 아이씨 귀찮아. 도수창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은 그냥 화면에 이렇게 쫙 파일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원래 도수창을 열면 타이핑을 해야 돼. 어떻게? 디렉토리 안에 있는 파일 리스트를 보여주세요. 근데 옵션을 줄 수 있어. 확장자가 PDF인 것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꾹꾹 마우스로 누르면 감이 안 오는데 손가락으로 치면 그런데 이 디렉토리 밑에 모두 다 뒤져주세요. 서브 디렉토리. 자 그러면 글자 그 문자열이 몇 개? 문자 열. 워드가 몇 개? 워드가 한 개? 글자 말고 문자열. 문자열은 글자의 집합이면서 쉼표로 떨어져 있는 거. 단어가 몇 개? 아 이렇게 하니까는 단어스럽지 않아? 애플 뭐 이래야 돼? 단어가 뭐야? 쉼표와 쉼표 사이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서 알파벳으로 연속적으로 쓰여 있는 게 영어의 단어잖아. 사고를 바꿔. 3개야. 이거 단어야. 이거 단어야. 왜 컴퓨터를 무시하고 그래 얘들아. I am a boy 하면은 워드가 몇 개야? 4개잖아. 뭐 어려워? dir 하나, asteria.pdf. 니네들 눈에 이상할지 모르는데 저건 워드야. 문자 열 하나야. 단어라고. 슬래시 s 단어야 2바이트짜리.
이걸 왜 그랬느냐? 내가 이러고 엔터를 치면 이 커맨드 라인 프로그램이 사실은 이 명령을 다 받아서 하나씩 해석하는 애야. 이 도스창이라는 애가. 이걸 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ARGC에는 숫자가 3으로 들어가요. 이제 감이 오지 그러면. 뭐가 3개냐면 뒤에 들어가는 문자열이 3개야. 첫 번째 문자열은 dir, 두 번째 문자열은 astrica.pdf, 세 번째 문자열은 /s. 그래서 이렇게 파라미터를 줄 때 쓰는 호출되는 함수가 메인. 아까 얘기했잖아. 교수님 이것이 오버로딩입니까? 맞아. C++는 메인 함수도 오버로딩해. 세 번째 건 뭐냐? 다른 파라미터 또 줄 수 있어요. 다른 파라미터. 다른 파라미터라는 게 운영체제의 이 컨피규레이션 값들 이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메인 함수가 디폴트로는 입력이 없고 인티저로 돌려주는 것만 여러분한테 했는데 메인 함수도 입력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보고 있는 것 같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감이 안 와. 왜냐하면 더블 클릭질로 해가지고는 함수로 호출하잖아. 파일을, 실행 파일을. 손으로 입력하면 저기 달라지는 거죠. 그쵸? 됐어 답이? 또 자 그러면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수업은 마칠 거고 희망하는 건 뭐 다음 시간에 실습은 하겠지만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까 그 구구단을 했던 거 지난번 랩 2번에서 했었던 것 중에 구구단에 대한 거를 그렇게 조금씩 바꿔봐요.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건 여러분한테 대단한 걸 짜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단한 걸 짜는 게 목표가 아니야 지금은. 기본 문법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수를 만들어보고 그것이 한 줄만 수행하더라도 함수를 만들어보고 실행해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